박도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42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설계도면 하나하나에서는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질서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120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는 그의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미니멀한 인테리어, 모든 물건은 각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나무 책상 위에는 맥북이 열려 있고 새 프로젝트의 도면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식은 커피잔, 김이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38살,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헤이즐넛 브라운으로 염색한 긴 머리,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생기 있는 얼굴. 그녀는 들어와서 핸드백을 소파에 놓았지만 남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왔어? 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평온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응. 오늘 회의가 좀 길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디테일도 없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결혼 초기를 기억했습니다. 서진은 항상 하루의 작은 일들까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지어 단골 카페가 가격을 올렸다는 것까지. 이제는 메마른 간단한 문장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자 재킷 한 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진이 두고 간 것. 그녀는 묻지 않았고 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미터로 재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은 질문들,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이야기들로 쟀습니다. 12년 전 그들은 삼청동의 한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고객의 초대로, 서진은 회사가 공동 후원해서 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주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조차 잊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완벽한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세심했으며 행동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단호했으며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보더니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의 피곤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현은 보지 않아도 그것이 업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동료의 이메일을 읽을 때 저렇게 미소 짓지 않습니다. 그는 발신자의 이름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강민석, 퍼스널 트레이너, 35살,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 명으로 유명한. 그의 이름은 석 달 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상 대화에서 민석 씨를 언급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민석 씨가 내 운동 자세가 안 맞다고 했어. 오늘 민석 씨가 새 운동 가르쳐 줬는데 너무 힘들어. 민석 씨가 식단을 추천해 줬어. 작고 무해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알아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그를 도연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당신 또는 여보라고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씨를 붙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약간의 친근함이 담긴 호칭. 그리고 다른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더 밝은 색상의 운동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고객 메시지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향수를 샀습니다. 신선하고 활기찬 향. 서진이 평소 쓰던 향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가라는 직업은 디테일을 보고 설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그는 균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은 음식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봤습니다. 도연은 김치를 한 젓가락씩 집어 천천히 씹으며 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매운맛을 느꼈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대답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이번 주말에 스케줄 있어? 서진이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계획에 대해 먼저 물어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나 헬스장 약속 있어. 왜? 아니, 책장 정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아,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미안함이 있었지만 결정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놓아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진은 등을 돌린 채 잠의 규칙적인 호흡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첫날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까지 누워서 이야기했고 꿈과 두려움과 미래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그들 사이에 30cm의 물리적 거리만 있지만 온 세상만큼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한때 결혼이 건축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때 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한 명이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새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다면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에 희미한 선을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완전한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림.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혼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취소되어 오후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캔을 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강물 위에 금빛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붉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벌써 왔어? 응. 미팅이 취소됐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30분 후 서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도현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냉장고를 열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이야기? 너도 알잖아. 우리 요즘 어떤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현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응. 들을게.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민석 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말은 간단했지만 무게는 컸습니다.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트레이너로만 생각했어. 정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도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변명의 기색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도 안 하잖아.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하고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위로받은 거야?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사람이랑 뭐?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야. 진짜야. 서진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는데? 그냥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손도 잡아본 적 없어. 도현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위안이 될까요?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손을 잡았든 안 잡았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나 당신도 여전히 사랑해. 정말이야. 민석 씨는 그냥 순간의 착각인지도 몰라. 근데 확신이 안 서. 확신이 안 선다고? 응.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 도현은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정리할게. 민석 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내 진짜 감정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나서 결정할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은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부탁이란 거. 근데 나 정말 혼란스러워. 12년을 같이 산 당신을 버릴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 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둘 다 붙잡고 싶은 거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너는 나를 예비 선택지로 만들고 있어. 만약 그 남자가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오고 그 남자가 괜찮으면 나를 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발. 나는 진심으로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을 이제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 해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진 않지. 근데 내가 붙잡는다고 내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서진은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한 달 동안 너는 그 남자 집에서 지내. 여기 오지 마.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생각해. 그래야 진짜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도현아. 그리고 한 달 후에 결정해. 그때 네가 선택한 게 뭐든 나는 받아들일게.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꼭 좋은 결론 내릴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큰 캐리어 2개를 쌌습니다. 도연은 침실 문 밖에 서서 그녀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서진이 집을 나가기 전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현아, 나 정말. 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차였을 것입니다. 서진이 차에 탔고 차는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는 서진이 없는 집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도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너라. 기다릴게. 도연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방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2사람이 함께 들어올 날이 올까?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일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에 살았습니다. 은퇴한 철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도연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등은 고닫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녹차 향이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진이가 집을 나갔구나. 네. 어떻게?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그리고 너는 평소에 주말도 아닌데 찾아오지 않잖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 네. 서진이가 한 달 시간을 달라고 했지. 도연은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다 비슷하다. 내 나이 때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 어머니랑요? 아니, 어머니 만나기 전 일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아, 넌 누구의 예비 선택지가 아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지. 근데 그 선택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해. 너는 서진이의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잖니? 그래도 한 달 후에 저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니?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비교해 본 거야. 너는 이겼지만 경쟁을 한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일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수는 있어. 근데 기다리는 동안 내 자신을 잃지 마라. 서진이가 돌아오든 안 오든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어떻게요? 지금부터 준비해.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누가 떠나도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화장품이 없는 화장대, 그녀의 옷이 없는 옷장, 그녀의 슬리퍼가 없는 현관.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보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진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웃고 있는 두 사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도현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아름다웠지만 과거였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책장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변을 뛰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미뤄뒀던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에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 혼자 잠드는 것,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집 정리를 했습니다. 서진이 두고 간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책, 옷, 액세서리.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떠올랐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회사 후배 김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등산 가려는데 같이 가실래요? 등산? 갑자기? 날씨도 좋고, 선배님 요즘 힘들어 보이셔서요.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아. 몇 시에?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북한산 입구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30살, 건축사무소의 막내였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살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요. 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태준의 여자친구 지수였습니다. 지수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죠? 물론이지. 세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습니다. 한참을 오르다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망대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도연은 놀라서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태준이한테 들었어요. 선배님 부인분이 집을 나가셨다고. 아, 그래. 좀 복잡한 상황이야.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거든요. 태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계속 있었으면 진짜 저를 못 찾았을 거예요. 진짜 너를? 네. 저는 그 사람한테 맞추느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헤어지고 나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됐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선배님도 이 기회에 선배님 자신을 찾으세요. 그동안 너무 일만 하셨잖아요. 나 자신을 찾는다. 근데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정말요? 선배님 취미가 뭔데요? 도연은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취미? 그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일과 집뿐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은요? 가고 싶은 곳은요? 배우고 싶은 거는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온 후 도연은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박도연이 아닌, 서진의 남편이 아닌, 건축가가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좋아하는 것 아침 햇살, 커피 향, 조용한 음악, 옛날 건물, 혼자 걷기. 하고 싶은 것, 여행, 사진, 요리 배우기, 악기 배우기. 버리고 싶은 것,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 감정을 숨기는 습관, 혼자는 외롭다는 생각. 노트를 덮으며 도연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진아, 넌 내 답을 찾아가고 있겠지. 나도 내 답을 찾을게.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서진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돌아오든 안 오든 그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나무로 만든 따뜻한 내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 목요일 저녁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끝난 후 동료 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35살, 차분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도현 씨, 오늘 설계안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조언 덕분이에요.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전보다 더 자유로운 느낌? 도연은 웃었습니다. 유진의 관찰력은 늘 정확했습니다. 그런가요? 뭔가 놓아버린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좋은 변화예요.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가보려고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가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조명이 따뜻했고 음악이 잔잔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현 씨는 왜 건축가가 됐어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만들고 싶었죠. 멋지네요. 저는 그냥 예쁜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유진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도현 씨 요즘 훨씬 좋아 보여요. 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무거웠다고요? 네. 항상 뭔가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일 저녁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드디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집에서 볼까? 금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서진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서진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테이블 위의 책들, 창가의 작은 화분. 그녀가 없어도 집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도현아, 나 정말 미안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민석이랑 지냈어. 그 사람 집에서. 근데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 어떻게? 처음엔 좋았어. 설렜고, 새로웠고, 자유로운 것 같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정보교기였어. SNS에 자랑할 트로피가 필요했던 거지.
내가 유명 회사 임원이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겉모습만 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관심 없었어. 서진은 도연을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당신은 나를 진짜로 봐줬잖아. 내 말을 들어줬고, 내 곁에 있어줬고. 서진아, 도연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네가 지금 하려는 말 나도 알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지? 응. 나 정말 반성했어. 민석은 순간의 착각이었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만,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도현아, 이게 뭐야? 한 달 동안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결론 내렸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왜?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서진아, 나는 두 번째 선택지가 될 생각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당신이 첫 번째야. 진짜야. 아니야. 너는 나랑 그 남자를 비교했어. 그리고 그 남자가 안 맞으니까 나한테 돌아온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비교 안 해. 진짜 사랑은 확신이 있어. 근데 너는 확신이 없었잖아. 그래서 테스트한 거잖아. 도현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이 한 달 동안 나도 변했어. 혼자 있으면서 나를 찾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서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봤습니다. 그럼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게 건강한 거더라.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거. 그게 진짜 관계야. 서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할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도연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서진아,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너는 외로웠고 나는 무관심했어. 우리는 서로를 놓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잡으면 되잖아. 아니야. 어떤 것들은 다시 잡을 수 없어. 특히 신뢰는.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이건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안 봐줬어. 대화도 안 했어. 우리 둘 다 노력 안 했어. 그럼 이제 끝이야? 응. 우리 여기서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나 미워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미워해. 그냥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성숙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났을 뿐이야.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도현아, 행복해. 더테이. 너도 행복해.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도연은 창가로 갔습니다. 한강을 봤습니다. 밤에 강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흐르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점심 먹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봐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강변 은행나무는 노란 잎을 떨어뜨렸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진의 외도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도연에게 유리했습니다. 서진은 아파트를 포기했고 도연이 그대로 살게 됐습니다. 서진의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민석과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회사 일은 잘 풀렸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했고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일에 집중했지만 예전처럼 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도현은 피아노 학원에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도현 씨, 이번 주는 많이 늘었어요. 연습 많이 하셨죠? 네, 매일 조금씩 했어요. 느껴져요. 손가락에 힘이 생겼어요. 도현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리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유진이 전화했습니다. 도현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북한산 단풍 구경 가려고요. 좋아요. 몇 시에? 아침 9시에 입구에서 만나요. 토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현은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 입구에서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두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은 절정이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도현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예전엔 뭔가 갇혀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자유.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진 씨 덕분이에요. 같이 시간 보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유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현 씨,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도현 씨한테 호감 있어요.
한참 전부터요? 도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를 봤습니다. 근데 도현 씨가 힘들어할 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있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유진 씨,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도현은 유진을 봤습니다. 진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유진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저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나눈 후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도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멋지죠? 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요. 고민도요? 고민도요. 그들은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경치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도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국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아버지 말씀 덕분이에요.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도현은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핵심을 찔렀습니다. 좋은 사람 있어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급할 것 없. 이번엔 확실히 해라. 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랑은 시험지가 아니다. 진짜 선택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도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 도현은 반포대교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물줄기가 춤췄고 조명이 색을 바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도현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 저 이제 확신해요. 당신이랑 시작하고 싶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수는 계속 춤췄고 한강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그는 무너지는 결혼을 봤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봤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시험지가 아니다. 진짜 선택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과거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서진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첫 번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색깔이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눈이에요. 내일 아침 같이 산책할래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함께여서 더 행복한 사람으로. 한강은 밤새도록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인생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쁘고, 하지만 언제나 앞으로. 박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할 때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테스트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아름답게,